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첫 번째 사전으로 현대사회 변동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이 학습지에다가 이제 빈칸을 채워 나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제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사회변동의 의미와 특징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사회변동의 양상, 이제 패턴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 그 변동 양상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호간의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우리 교과서 222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방법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신을 주고받다가 우편, 그러다가 이제 PC통신, 지금 뭐 SNS 등의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이러한 연락 방법들은 굉장히 빠르고 편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 간에 좀 감정이 좀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변동의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먼저 그 사회변동이라고 하는 건 의식주, 그러니까 사람 옷, 먹는 거, 머무는 집, 그리고 문화, 규범, 가치, 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조가 좀 전반적으로 변하는 단을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잠깐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복 스타일이 살짝 변한다든가, 뭐 이런 걸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변화되는 거를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건 그 특징이 사회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변동의 형태도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요. 속도도 다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이제 변화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사회 유기체 설적인 관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물질량의 변동이 비물질량의 변동보다 빠르다라고 해서 사회 변동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원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라고 해서 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의 큰 변화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자,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급자족적 동사에다 비추고 해서 자급자족,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이게 그걸 만족시켜 나가면서 농사를 짓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품 작물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게 아니라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농사를 했던 그 시대가 바로 농업사회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근대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계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제조업, 뭔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내고 이제 팔는 그런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었고, 이제 대중사회로 이제 변화를 가져온 게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현대 정보사회,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지식과 정보 산업이 이제 주로 우리 현대 사회의 이제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고 있고요. 양방향 의사소통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소통 방향도 실시간이면서 양방향 그리고 빠르게 이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회에 살지, 이 세 개의 사회 중에서 어디에 살고 있다면 그 직업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살았을지, 자, 이렇게 쓰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농업사회였으면 아마 농사 짓고 살아셨을 거고요. 아마 가족 및 친족 같은 이제 공동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농토, 그 땅에서 그 주변에서 모여 살고요. 그 주변에서 같이 농사 지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급자족적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 규범, 가치를 중시하는 게 농업사회의 특징이었고요. 산업사회는 공장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물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로 일을 하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동이 이제 자유로웠었던, 그리고 이동이 기존의 농업사회와는 좀 다르게 많았던 그런 핵가족이 이제 중심이 됐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근처에서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살았겠고요. 임금으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산업사회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때는 임금으로 의식주를 타고 그리고 입고 사서 입고 먹고 거기다가 살았던 그런 사회가 산업사회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나 정보가 대부분이 이제 사회죠. 지식이나 정보 기반 산업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재택근무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유명한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혹은 뭐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정보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도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예시들을 적어주시면 아마 그 각 사회별로 특징들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변한 걸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하게 된 거는 정보혁명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사회로의 이제 변화인 산업혁명 때는 방적기나 방직기 같은 이제 기계들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제 변화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분은 이제 바로 사회변동 파트인데, 이제 사회변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등학교 가셔서도 이제 계속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오늘 이 시간에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회는요, 크게 지금까지 이제 크게 이제 4개의 사회가 이제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전에는 이제 원시사회예요. 원시사회는 원시공산사회라고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원시공산사회라고 하는 건 이제 칼 마르크스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렵, 그러니까 이제 짐승 숫자, 짐승을 이제 잡아먹거나 채집, 뭐 과일을 따먹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게 되면 이동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갔다가 이 지역 갔다가 이 지역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이동 생활을 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적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핵가족이 이때 가족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생산 방식을 따로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생산이라고 좀 보긴 어려워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이제 경제 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윤을 창출해내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생산의 개념이 이제 들어서기 이전인 원시 공산사회 혹은 원시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집단의 형태는 그래서 이제 공산사회라고 이제 써놨는데 사실 지금 물음표를 해놓은 건 뭐 저만의 해석입니다. 뭐 저의 해석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칼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를 우리는 공산사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공산사회라고 하는 건 여기 그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이 집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얘네는 적어요. 작아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채집을 하고 아빠가 수렵을 해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 이게 공산사회예요. 이게 뭐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누구나 이제 가난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이제 굶는 사람 없이 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뭐 엄청 풍족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공산사회, 공산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이긴 한데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산주의 사회는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능력에 따라 지금 일하고 계신 집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능력에 따라 일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배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의하는 이제 가족은 이제 공산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빨갱이다 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저기 원시사회는 이제 공산사회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삶을 영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동물들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근육도 많이 좀 약해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웨이브, 그래서 뭐 이거 제 1의 물결이라고 뭐 엘빈 토플러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미래학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생계를 했냐면 1차 산업. 그러니까 뭐 농업이나 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삶을 영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재산, 이때 요런 시대 때 이제 농업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재산은 바로 토지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작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고 노동력을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내가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동산이 뭔 뜻이냐면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산은 재산할 때 산자고. 그러면 동산에 해당되는 건 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서는 뭐 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닐 부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되죠. 농업사회에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살 것들을 이제 경작을 하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확대 가족이 가족 형태가 되겠죠. 가족을 많이 확보해야 유리하니까. 그래서 다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낳아서 그 자식들이 곧 다 뭐가 된다? 노동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농업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사회는 지금 여러분들 막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짓고 물건 팔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급자족적인 자급자족의 형태를 보이는 그런 정착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 방식을 보면 가내송업, 그러니까 집 가짜예요. 집 안에서 손수, 숫자가 손수자예요. 손수 이제 만들어 가지고 먹을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입을 것도 짜고 하는 게 이제 가내수공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장제 수공업은 뭐냐면 그게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인데,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 굴뚝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넓은 집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게 손수자잖아요. 손으로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래서 품종이 많지도 않았고요. 품종이 적을 숫자예요. 이제 적었고 소량 생산, 또 작다죠. 양이 또 작게끔 이제 또 생산이 되는 게 소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회 집단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공동사회가 대부분이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예전에 이제 집단 개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공동사회 같은 거는 자연 발생적 이지, 자연 발생적 이지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이익사회는 선택 이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없이, 이거는 의도가 있게 나타나는 건데, 뭐 이제 의도가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자연이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제 가족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차적 관계다.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바로 굉장히 좀 친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1차적 관계가 대부분이었겠죠. 가족 단위로 모여 살았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명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명자, 이름 명자인 거 아시죠? 자신의 이름을 이제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끼리 살고, 뭐 예를 들면 이 동네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그다음에 그 옆에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그 생활들을 영위를 한다면, 사실 그 관계에서는 뭐 지금 시골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때도 그랬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엄마 아빠 이름 알고 그 집에 몇 명인지 알고 그 집에 뭐 심지어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비공식적인 법, 그러니까 전통적 규범이라든가 전통 예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했었던 게 바로 이제 농업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2의 물결,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산 활동의 이제 분업화와 기계화가 되면서 농업 위주 사회가 이제 공업 위주의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2차 산업인 공업 위주로 이제 산업 사회가 이제 재편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산업 사회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원인은 뭐냐면 바로 자본과 노동이에요.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죠, 지금. 자본과 노동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본, 돈입니다. 돈이고요. 땅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생활이 어땠냐면 이촌향도,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농촌 지역에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업이니까 이제 공장이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죠. 도시에는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이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이제 도시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1차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촌을 시골을 떠날 이자예요. 향도 도시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1차 도시화의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이때 이제 산업사회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럼 이때 가족 형태는 이제 핵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되고 물려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핵가족이 이제 대부분의 가족 형태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이제 생산 방식이 이제는 공장제 기계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참고 영상을 보여드린 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기계가 이제 돌아가는데 기계 부속품처럼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그런 문제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생산 방식을 보면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자꾸 모던 타임즈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던 타임즈를 보면은 계속 너트 조이는 일을 막 하는 게 보여요. 근데 같은 종류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품종,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요. 적어요, 적을 숫자고. 근데 그 양은 검장이 많이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게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 개공업, 방직기, 방적기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발명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때는 주로 이제 사회집단의 형태는 이익사회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결합의지가 이제 선택이지, 선택이지라고 해서 즉 어떤 만날 의도가 있고 이 집단을 만들어야 의도가 있을 때 생겨지는 이런 이익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식 조직이 주요 이제 그 사회집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등장을 하는데 뭐 회사라든가 뭐 군대라든가 이렇게 뭐 상명하복이 명확하고 연무 구분이 되게 명확한 그런 조직 형태가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차적 관계랑 좀 대비되겠죠. 자, 1차적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다면 2차적 관계는 수단적이고 업무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익명성이 높아져. 왜냐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게 뭐 A라는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B라는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C라는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해요? 높이 짓게 되죠. 높이 짓게 되는데 그 높이 짓는 게 바로 아파트고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이름은 혹시 아나요? 물론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동네 아파트의 옆집에 사시는 분들 인사는 하는데 이름? 뭐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뭐 가족은 몇 명인지 뭐 지나면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그 관계에서의 사람들의 이름을 숨기고 그 관계가 조금 이제 서먹해지고 2차적 관계로서 수단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에는 이제 공식적 규범, 법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이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매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체가 없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농업사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농업사회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요 농업사회.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매체가 없었겠죠. 책도 없고 라디오도 당연히 없었겠지. 네, 그래서 자 이제 어, 이때 이제 산업사회부터 이제 매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인쇄 매체가 뭐냐면 바로 신문이에요. 신문, 뭐 책,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매체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음성 매체인 라디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영상 매체인 TV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사회는 흔히 얘기하는 서구의 산업혁명,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 결과 굉장히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사람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문제도 발생은 해요. 산업사회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그 영상에서도 이제 좀 소개를 하겠지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죠. 공장을 막 찍어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비인간화, 인간 소현상이라고도 표현하는 비인간화,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죠. 인간을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만 이제 대하는 게 바로 이제 비인간화, 혹은 뭐 인간 소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사회가 이제 등장을 해요. 정보 사회는 정보혁명으로 제3의 물결, 정보혁명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물결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인데 왜 물결이라고 하냐면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몰려와서 농업 사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업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몰려서 산업 사회가 만들어졌고,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몰려서 이제 정보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보라고 하는 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고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산업구조 및 일상생활이 이제 전체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화라고 하는 게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일상 산업 구조라든가 일상 생활이 이제 변화한다라는 걸 이제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화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산업이 발전했죠.
발전.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생활이 굉장히 좀 편리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 우리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데요. 공간적 영역을 초월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게끔 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제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생활을 보면 이제 2차적 도시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1차적 도시화가 이촌양도로 인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라면 2차적 도시화는 도시적 생활 양식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 이제 넓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도 뭐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시골 사람들도 문화생활이라든가 좀 합리적인 혹은 이제 도시에서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방식처럼 좀 생활하는 그런 양식들이 많이 보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역도시화라고 해서 뭐 유턴 현상이라고 아실 거예요. 유턴. 유자니까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갔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역도시화라고 하는데 뭐 유턴, J턴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굳이 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생산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굳이 직장에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도시 외로 이제 나가게 되기도 한다는 게 바로 역도시화입니다. 이제 가족 형태는 이제 나 혼자 산다가 많이 증가를 했죠. 나 혼자 산다 이제 1인 가구 수가 이제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게 이제 가족 형태의 특징 중 하나고요. 물론 이제 핵가족일 때도 또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있을 재자예요. 택은 집택자입니다. 집택자인데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근무를 하고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꽤 많으신데 뭐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제 사촌 동생도 사실 그 네이버 에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그 밑에 이제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재택근무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주도에 그 다음 본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그쪽에 다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유가 이제 다자가 마늘 다자인 건 아시죠? 이게 개성을 중시해요. 지금 요새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이템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뭐 희귀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것, 나만의 것을 이제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적게 하면서 희귀하게 만들면서 다품종, 종류는 되게 많게 만드는 그게 바로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의 형태를 보면 공식 조직 내에 친밀함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친목을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비공식 조직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발적 결사체,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익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고 자신들의 이제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집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대면 접촉 쪽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비대면 접촉이잖아요. 아니 빗자고 마주하다 면 얼굴 면자예요. 그러니까 면상면 그러니까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접촉 비대면 접촉 쪽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익명성 겁나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댓글에 대해서 굉장한 그 실명을 허용해야 되는가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할 텐데 인터넷 실명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익명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음 그리고 이제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뭐 엠번방 사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익명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고요. 탈관료제 이제 기존에 공장을 중심으로 했었다면 탈관료제는 뭐냐면요. 그 상명하복의 그런 구조를 이제 벗어나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팀제라든가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형 조직이라든가 해서 그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그 업무 조직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뭐 군대나 회사 같은 데처럼 이제 위에는 적고 아래는 많은 형태로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제 업무를 이제 세분화하고 나눠서 이제 했다면 근데 요거는 정보사회의 특징인데 정보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빨리 변하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제 적응을 해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제에서의 특징처럼 얘가
여기에 이제 보고를 하면 결제를 받고 여기 또 결제를 받고 결제를 받고 최종 결제권 때 결제액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팀제와 같은 탈관리제, 예를 들면 여기 팀장이 한 명 있으면 그 밑에 팀원들이 있는 거예요. 팀원들이 있는데 그럼 팀원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팀에 모든 권한을 주고 팀장은 위에 사장 뭐 이런 거 눈치 볼 필요 없이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바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동안,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의 이제 목표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팀제과 같은 이제 탈권리제가 주로 이제 사회집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뉴미디어는 말 그대로 이거 뉴는 테러를 신자죠. 미디어 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매체, 기존 매체였다면 요거는 신매체, 뉴미디어인데 뭐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SNS 같은 것들도 여기에 넣기도 하는데 사실 SNS도 크게 보면 다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현대 정보 사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보시거나 이럴 때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시 오서 224쪽인데요. 자, 방금 설명은 다 했어요. 그래서 산업화라고 하는 건 공업 중심 사회로 이제 변화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인 구조 자체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제 변화된 걸 이제 산업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비약적인 경제 성장도 했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장을 많이 돌리다 보면 환경 오염이 심해졌고 노동 문제, 그러니까 아동 노동이라든가 여성 노동이라든가 그래서 뭐 이제 저임금, 고장시간 노동 같은 그런 노동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인간의 현상,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것으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비인간의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224쪽에 보면 산업화는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밑줄 산업혁명으로 사회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다.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삶의 터전은 도시로 옮겨갔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화라고 메모해 두시고요. 도시화. 자, 임금 노동이 확산되었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급자족하는 노동이 아니라 임금, 어딘가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 월급을 받는, 월급이나 연봉 이런 걸 받는 그런 노동이 확산됐고요. 공장제 기계보험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앞에 적어도 되죠. 소품종 대량 생산.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회 생산성이 증가하고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자, 생산성 증가, 대량 소비 가능. 여기다가 이제 대중사회라고 했어요. 대중사회. 대중이 그 사회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합리주의적 사고는 자유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자유평등 밑줄, 자유평등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바로 그 인간의 보편적 권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이념이기도 하고요. 자, 합리주의적 사고와 물질적 풍요의 만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만 얽매이지 않고 사회 문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몸을 돌리겠다. 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라고 해서 자, 이 민주주의도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정치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글을 쓰신 분이 바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고요. 아까 제가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로 얘기했던 제3의 물결에 나와 있는 책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삶의 모습 봅시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임금 받고 일하고 있고요. 도시 생활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대중사회, 대중이 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자, 산업화가 이제 민주주의에 어떻게 발전을 미쳤느냐.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되지 않게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이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삶이 괜찮아지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민중이 그 정치의 주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225페이지에 정보화에 따른 그의 문제점. 자, 정보화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산업구조와 일상생활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하는 것. 정보화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편리하죠. 시공간 영역을 많이 초월하는 교류도 가능하고. 근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 교차는 여전히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러분들 항상
그 개인정보 침해가 관련된 거는 많이 느낄 거예요. 막 뭐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돈 빌릴래요 한다든가, 막 광고 전화도 되게 많이 오고,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죠. 뭐 사생활 침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 사생활을 일부러 노출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사생활이 이제 노출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정보 유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의 사례를 이제 앞에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키오스크나 뭐 이런 걸 보면 누군가는 되게 잘 사용하겠지만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렉,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이제 발생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와 잘 하는 자들 간의 정보 격차가 곧 부의 격차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게 정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정보의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구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뭔가요 이거? 그 전자카드를 가지고 이제 버스 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윗 요새 트윗이라든가 뭐 페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같은,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좋은 점인데 예, 보이스피싱 여보세요 막 이런 사람 있죠. 예. 보이스피싱 근데 전화 받아보면 좀 시급합니다. 직접 받아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건 좀 나쁜 점이죠. 내 정보가 원치 않게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신상 정보가 털려지는 점, 이런 점들, 이게 나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와의 뭐 긍정적인 측면과 뭐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근데 뭐 이외에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계화예요. 세계화인데, 그러면 이 세계화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흐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시사회부터 농업, 산업, 정보사회까지의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설명할 수 있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